책 읽어주는 엄마. 오늘은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작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플루도프와 카츄샤의 정신적인 부활. 러시아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톨스토이는 대학에 입학했으나 대학 생활에 실망해 중간에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군에 입대해 전쟁터에 나갔으며 이때부터 여러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제대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 학교를 세우고 교육 잡지를 내편했으며 전쟁과 평화, 안나 까라니나 등의 대작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으며 직접 밭일을 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여러 사회제도를 고치는 데 앞장섰으며 그러한 생각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올바른 삶과 인류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는 톨스토이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부활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와 더불어 톨스토이 문학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부활은 그가 70살이 넘어 1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톨스토이의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톨스토이는 친구한테서 한 청년과 고아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인 네플루도프와 카츄샤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가 이 이야기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은 자신도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플루도프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다 간 톨스토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부활은 네플루도프와 카츄샤의 정신적인 부활을 뜻합니다. 네플루도프는 카츄샤를 통해 지난날을 반성하고 그저 놀고 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적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제도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민중들의 힘겨운 삶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카츄샤 또한 정치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만 생각하던 그녀가 혁명운동가를 만나면서 네플루도프에게서 독립하고 스스로 민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주인공은 서로 다른 길을 감으로써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은 부활 작품을 사지선단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지선단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부활 작품을 읽어보면 마슬로바의 세례명은 무엇입니까? 카츄샤입니다. 다음은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읽지 않고 바로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네플루도프는 대학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개인은 땅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추샤는 무엇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나요? 독살 사건입니다. 네플루도프가 군인이 된 뒤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놀았습니다. 가추샤가 받은 형은 몇 년이었나요? 이 부활의 작품을 읽어보면 징역 4년으로 나옵니다. 네플루도프는 공작 부인과 콜로소프가 나눈 예술에 대한 대화 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다고 느꼈나요? 허영심입니다. 부활 작품을 읽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징역형을 받은 가추샤는 어느 곳으로 가야만 했나요? 시베리아입니다. 네플루도프가 끔찍이도 자신을 싫어하게 된 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인부분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추샤가 돈을 주고 달아난 점. 맞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먹고 놀기만 한 점. 맞습니다. 가추샤를 사랑하지 않은 점.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마리아와 사귄 점. 맞습니다. 미시에게 정직하지 못한 점. 맞습니다. 다음은 가추샤가 하나님과 사랑을 믿지 않고 점점 타락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남자인 네플루도프가 자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추샤는 교도소에서 네플루도프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네플루도프가 대학생 시절에 곰 사냥을 갔다가 만난 시골 학교의 교사인 베라는 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이 책을 읽어보면 베라는 혁명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돌아갔습니다. 네플루도프가 땅을 싼값에 농민에게 빌려주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추샤를 따라 시베리아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가추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카르틴킹과 보치코바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추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바라보며 법정 안의 사람을 힐끗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전 죄가 없어요. 억울해요. 가추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해요. 전 아무 죄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가추샤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38페이지부터 47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카츄샤처럼 우리 주위에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과 담배 또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논술해 보십시오. 이 책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본인들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논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카츄샤 5달이 지난 뒤에야 카츄샤는 자신의 아이 공작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짜증스러웠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인에게 험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뒤 어느 지방의 경찰서장 집에 한여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3달밖에 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장이 귀찮게 구려 욕을 퍼부었더니 버릇이 없다며 내쫓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되어 어느 산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산에 아이를 낳다가 병이 옮아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원에 보냈는데 아이는 가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병이 다 나았을 때 카츄샤에게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산림관리인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인도 경찰서장처럼 카츄샤를 못살게 굴고 싸움이 일어나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곳에 사는 점원과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아무 말 없이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외톨이가 된 카츄샤는 담배를 피우고 술까지 입에 대었습니다. 술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부활의 카츄샤는 자신의 괴로움을 결국은 담배를 피우고 술까지 입에 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읽어주었던 머리맡에서 읽어주었던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부활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